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명성황 후에 두 번째로 대원군을 물리치고 실권을 장악하는 명성황후 민씨 이야기입니다. 온건개화파로 분류되는 김기수나 김홍집은 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도 모든 서양사절 접견 권유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일본이 제공한 공장 병영철도 전신국 등의 시찰 기회를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여오자 그제야 의정척사와 단절하고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동양의 정신 문명은 두고 철갑선과 화포 정도만 사서 쓰는 동도서기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보빙사의 대표이며 중전 민씨의 조카 민영익을 온건개화파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영익은 민씨 첩족과 조정의 여론대로 친청파로 개화의 선을 그어 급진개화파에게 숙청 1호로 꼽힌 사람이었습니다. 보빙사로 파견되었을 때 시찰보다 경전 독서에 힘썼고 대멀미가 난다는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태워준 해군 함정에서 프랑스 민간 선박으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이때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는 보빙사 통역 포크 소위의 경고를 받을 정도였는데 포크 소위는 지난 8호 훗날 주조선 미국 공사관 해군무관 송영사 대리, 공사 대리를 지냅니다. 개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자금이 필요했고 청과 일본이 국내 재정 문제에 영향을 주었는데 매관매직도 모자라 조선 왕조 최초로 매과, 즉 과거 합격증까지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재정은 항상 모자라 1882년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었는데 당시 군사들 월급을 줘야 할 선예청 당상이 중전 민씨의 친정 오라버니 민겸호였으니 고종과 왕비 민씨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마무리되고 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 내정 간섭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했는데 내한한 재정 고문 웰렌도르프가 새로운 화폐 주조 안건을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일본 화폐를 도입해 영향력을 높이려던 급진개화파는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의 발행으로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을 겪었던 부작용을 들어 일본의 차관을 얻고 근본 위제를 주장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었고 고종은 둘 다 실시해 당호전을 발행하게 하는 한편 차관 도입을 약속한 김옥균을 일본으로 보내 차관을 받아오게 했지만 일본 측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실패합니다. 청나라식 양무운동이 아니라 일본식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벌이지만 3일 천하로 3일 만에 청군의 진압으로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갑신정변 때 고종은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일부 민씨 척족을 죽이면서 피맛을 봤던 건지 이리저리 궁궐을 쑤시고 다니며 눈에 불을 켜고 중전 민씨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온건개화파 치하의 조선은 기존 체제를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서구 문물을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시작했고 재외공사관도 설치했습니다. 주미공사관, 주일공사관을 시작으로 주요 10개 국에 정식으로 외교사절을 보냈는데 온건개화파는 전신 설치, 발전기 도입, 경인선 부설 및 지하 자원조사 등에 나섰고 나름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육도 개혁했는데 성균관 개설 과목에 초보적인 경제학, 영어, 과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젊은 관료들을 서구식으로 재교육하는 유경공원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을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중전에겐 여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 고종 부부에게 커피를 처음 소개한 마리 손탁 등 외국인 친구들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숍과 손탁.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영국의 여류 여행가로 많은 사진집과 기행문을 남겼는데 중국에 갔다가 1894년 조선에 와서 3년 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체류 기간에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 연해주 이주 조선인 등 궁중 문화부터 서민 문화까지 다양한 체험을 직접 책으로 남겼습니다. 책 제목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었는데 조선에 올 당시 벌써 나이가 60대 중반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손탁은 프랑스 국적이지만 독일인인데 알자스로렌 출신으로 러시아 공사 베베르에게 고용돼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서양 귀빈들이 늘어나 궁중의 서양 요리사로서 궁에서 일했는데 고종 부부에게 점차 신임을 얻으면서 1895년에는 경운궁 근처에 황실 소유지까지 하사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 손탁 호텔을 지어 운영하지만 을사늑약 이후 조선이 거의 망하자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건축가 세레딘 사바틴 등은 덕수궁과 인천재물포 등의 서구식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으며 서울 정동에 손탁 호텔이 문을 연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제, 양반 면세 제도 등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조선의 서구 근대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고 갑신정변도 있어 과감한 정책 제안이나 시도는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영약 3단 등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날로 심해졌고 일본도 앞에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지만 뒤에서는 딴짓을 했는데 갑신정변 주모자들을 숨겨주고 있는 것도 외교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고종 31년인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개화정책으로 재정이 빈약해지며 관리들에게 봉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이들은 착복으로 이어진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진압하러 간 관군이 전투에서 연일 패배하며 동학군이 서울로 북상해 청군에 구조 신호를 보내자 청나라 군이 아산만으로 상륙하고 요청하지 않았던 일본군도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일본군까지 상륙하는 걸 보고 놀란 정부는 우리 영토에서 전쟁이 날까봐 급히 동학군과 화약을 맺어서 해산을 유도해 주둔 명분을 없애고 양군에게 철수하라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오히려 텐진 조약을 무시한 채로 고종과 중전 민씨가 거주하고 있는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아산에서 청군을 공격해 청일 전쟁을 기어코 일으킵니다. 이후 김홍집과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들로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해 신분제 폐지, 과거시험 폐지, 단발령 실시 등 기존 조선에 깊게 뿌리 박힌 오래된 잔재를 청산하려 했습니다. 1895년 일본이 끝내 이겨 청나라는 요동반도와 타이완 섬을 일본에 할양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일본군을 따라 들어온 급진 개화파들이 내각에 참여, 온건 개화파와 함께 갑오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합세해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하는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데 고종 부부는 러시아를 매우 주목하게 됐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수시로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때 온건 개화파 주요 인사들은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서울 정동으로 다냐 정동파라고 불렸는데 러시아 도시 온건 개화파 인물들은 물론 중전에게까지 선물을 보내며 환심을 샀습니다. 명성황후의 사치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때 받은 선물들도 상당히 있어 사치벽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러시아에게 조선을 완전히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반러 여론을 조성합니다. 청일 전쟁 몇 년 전인 1891년에는 러시아의 훗날 황제가 되고 러시아 혁명 때 처자식과 함께 죽는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교토에서 일본 순사인 츠다 산조의 암살 시도로 중상을 입는 일이 있자 일본의 외교 방침 전환을 위해 이토 내각은 명성황후를 죽임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산조는 순사로 테러 이후 잡혀 무기징역을 받은 뒤 테러 4달 만에 홋카이도 감옥에서 병사하는데 러시아와 일전을 각고하게 만들 정도로 일본에 큰 위기를 안겨줬던 인물입니다. 논란 당시 일본인들은 산조란 이름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공포감에 떨었으나 러일 전쟁에 일본이 승전한 후 재평가됐습니다. 여담으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때 니콜라이 2세의 피가 묻은 옷이 증거품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훗날 살해당하고 안매장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시신을 찾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무튼 이렇게 되자 당시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는 고종과 중전 민씨가 일본과 거리를 두려하자 후임 공사로 온 전 일본군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시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고종이 일본 교관들이 양성한 훈련대의 충성을 의심해 해산을 통보하자 일본은 배후로 지목된 명성황후를 암살하려 1895년 10월 8일 공사관 수비대와 조선군 훈련대 등을 동원해 경복궁을 공격합니다. 훈련대 병사들과 순검들 간의 충돌이 벌어진 것과 함께 훈련대의 후원자인 박영효가 중전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몰리고 일본으로 망명한 사건이 벌어져 해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과 경찰이 겨우 3개월 만에 무기와 탄약도 빈약한 시위대를 몰아내고 같이 온 일본 낭인들이 건천궁 우코로에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며 시체를 불태워버립니다. 12년 전 이모군란 때 중전 민씨를 업고 서울 탈출을 도왔던 홍계우는 을미사변, 당시 훈련대장이었는데 광화문에서 일본 경찰관이 사살해 전사를 했습니다.
시위대는 연대장 현응택과 미국인 군사 고문 다이의 지휘하에 일본 측과 맞서 싸웠으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명성황후의 세 번째, 명성황후 민씨의 비분간계할 죽음에 얽힌 뒷이야기로 이어집니다.